오늘은 집착을 비우고 품격으로 채우는 삶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투로, 옷차림으로, 표정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모든 포장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웃고 있어도 불안이 보이고 조용히 있어도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이라는 것은 외모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솔직한 것은 얼굴도 말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태도,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태도 말입니다. 이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지금의 모습도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세월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예전의 지위를 놓지 못하고 과거의 인정과 역할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나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릴 필요가 줄어든 대신 자신을 괴롭히던 방식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고군은 나이가 들수록 형태를 바꿉니다. 젊을 때의 고통이 경쟁과 생존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고통은 비교, 후회, 외로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고 몸은 예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내면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 앞에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거칠러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해지고 말수가 줄고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고통을 붙잡느냐, 고통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큰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들 역시 과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집착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정년 전에는 시작입니다. 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체면입니까? 비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이 이렇게 한 문장만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판단도 해석도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 혹은 우리가 말하는 기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생각의 방향,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천천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편해질 거야. 형편이 나아지면은 불안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겨도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져도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거칠게 만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기쁨이나 분위기가 재산, 직업, 학력, 사회적 위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늘 불안에 쫓기는 사람, 반대로 크게 가진 것은 없어도 말투와 눈빛이 편안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고통 앞에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조금씩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중년의 많은 고민은 사실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더 커집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통제가 깨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선택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그 실망은 결국 마음의 품위를 갉아먹습니다. 이 사람의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타인에게 흘리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자신의 몫으로 조용히 소화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젊을 때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자신의 성취, 노후, 준비, 주변 사람들의 삶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줍니다. 하지만 비교는 고통을 줄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괴롭게 하는가? 답은 대부분 분명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 즉 방화착의 작은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바로 편안함과 기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화가 나고 서운해지고 억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얼마나 빨리 끌려가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무심한 태도, 배우자의 짧은 말투, 직장에서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 이때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상황에서 생기기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곱씹습니다. 차이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의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과 말이나 행동으로 나가는 순간 사이 그 짧은 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품위를 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년 감정을 없애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중년의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짧아지고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감정만 오해로 남는 장면입니다. 이때 감정에 즉각 반응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 박자만 늦으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기쁨은 감정을 누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느끼면서도 그 화로 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하나를 소개합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3번만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면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쉬면서 이 감정은 곧 지나간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호흡이 당신의 말과 태도를 지켜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말의 무게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의 안정감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기쁨의 한 모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감정 조절의 연습이 어떻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게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가정, 자식, 노후 관계.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힐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중년 이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명령이 줄고 설명이 늘어나며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말 대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은 사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이건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조금 부드러운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기쁨을 지켜줄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시기입니다. 힘을 뺄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움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감이 곧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은 이런 불안에서는 자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존중이 단단한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찮는 것을 이 균형 잡힌 시선이 사람을 안정되게 만듭니다. 늘 참고 늘 희생하고 늘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온 사람일수록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기쁨은 남보다 앞서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조용히 정돈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입니다. 몸의 피로, 관계, 거리감,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음 위에 얹힐 때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품 있는 사람은 자기 고통을 숨기 때문에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차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고통을 아무에게나 아무 방식으로나 흘려보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 태도에는 깊은 배려와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마음, 감정과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 말과 침묵, 자기 존중과 수용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깨달음이 머무는 자리에만 있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변화는 아주 작고 반복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지가 수행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일상의 수행을 조용히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실천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생각이 자주 과거와 미래로 흘러갑니다. 후회하거나 걱정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괴로워합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지금이 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지금 여기 매실 때는 괜찮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마음이 모이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이 두 번째 실천은 생각을 사실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중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을 붙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어.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생각을 진실처럼 믿어버립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하루 한 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나와 타인을 덜 괴롭게 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실천의 끝에서 왜 잃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가장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떻게 가장 깊은 기품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옵니다. 젊을 때에는 꿈을 붙잡고, 중년에는 역할을 붙잡고, 나이가 들수록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의미를 붙잡으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손에 힘을 주어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불교에서는 삶의 깊은 평온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잃을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기품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아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만든 깊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없어져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더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행복은 덜어낸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기배를 드러내고 과도한 책임을 드러내고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덜어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자유는 외부 조건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삶의 끝에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가, 얼마나 자신과 화해했는가, 얼마나 잘 내려놓았는가. 이것이 삶을 평가하는 조용한 기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남은 삶은 비록 단순하지만 훨씬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고 마음이 넓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삶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조용한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기품일지도 모릅니다.